글로벌 형사사법 담당 벤 샤크 대사는 과거 북한 김정은을 ICC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 노력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차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대변인은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 중단 언급은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성 프라이스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위와 같은 본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푸틴의 무책임한 발표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지도자를 국제사법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2014년에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문제를 ICC에 회부할지 여부를 고려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상임이사국에 의해 차단되었고 북한이 자신을 언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안보리를 통하는 것입니다. Jenny?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북한은 며칠 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격한 가장 최근의 북한의 위험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준비를 규탄하며 최근 ICBM 발사 이후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모든 우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2월 18일 ICBM 시험과 함께 이러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도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래왔듯이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고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하지만 아시다시피 북한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책임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안보 공약을 지키고 동맹국을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대화와 외교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그 목록의 맨 위에 있을 것이고 기하는 그들이 최근에 자행한 도발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물론 모든 회원국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나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 자체 이들은 스스로 손을 들고 안보리 이사회에서 통과된 각 결의에 투표했으며 따라서 이들 국가는 이러한 결의를 지지하고 북한이 다수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관계에 이것은 정기적인 논의 지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우리 국민에게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약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중국이 또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장려해야 할 일이 아니며 우리는 상설 5개국 즉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다시 무시하지 않도록 스스로 통과한 결의안을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 대한 질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의 핵 군축 조약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이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안타깝지만 더욱 무책임합니다.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에 대해서도 핵 시대의 여명기부터 핵 보유국 간의 교환을 막았던 바로 그 관행에 참여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비 통제회담, 전략적 안정회담, 이것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기반이며 뉴스타트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필수적이고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이 발표의 여파로 러시아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러시아가 우리 자신의 입장 변화를 보증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전 세계 동맹국을 위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적절한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For our allies around the world, should Russia take any steps that would warrant a change in our own posture. 이 행정부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만든 첫 번째 큰 발표였고 정책 롤아웃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조약, 즉 뉴스타트 조약을 확대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조약을 5년 연장하려는 러시아의 의지에 있어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동맹국가 파트너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부합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 를 강조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계에서 또는 우리 관계에서 어떤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러시아와 전략적 무기 제한에 대해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이지만 이것들은 미국과 러시아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머지 세계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핵 강국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 결정은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계속 주시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조약, 뉴스타트 조약에 균열이 생기면서 미국은 푸틴의 무책임한 결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맹국가 파트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핵 위협 행위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우려사항은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떻게 핵을 핸들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자칫 오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핵 전력 강화 선언을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이는 핵 시대가 이미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조은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굴 지난주에 이빨이 아파서 한 주 쉬었는데 좀 나아지셨는가요? 근데 이제 내일 대공사를 합니다. 이제 째서 서저리. 그러니까 대공사가 시작되면 또 한 며칠 동안은 계속 또 체크다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말을 이제 한국 발음이 영어로 들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약간 이빨 이게 치료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수술 이런 부분들은 한국이 시스템이 잘 돼 있죠. 특히 이빨 관련돼서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포들도 한국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건강하게 보이시니까 참 좋네요. 자, 그래도 이제 문제는 자꾸 일어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빠지면은 브리핑에서 왜 안 왔느냐고 야단이니까 이빨이 아파도 가야 되는. 안 그래도 국무성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이렇게 인터뷰하고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예, 거기가 아주 그냥 핵심 지역이니까. 자, 이번에 북한이 계속적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또 마지막 전략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아마 정찰국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기만 전술이라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쐈다고 봅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추론합니까? ICBM 화성 15호는 쏜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대형 방사포도 쏜게 맞고, 음흠. 그다음에 또 뭐, 네 발 정도 또 미사일을 더 쏘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이제 한국하고 미국 간에 이 음. 북한 핵에 이게 대응하는 그러한 방어 전략 차원에서 하기 시작했고, 또 음흠. 그 훈련은 당연히 필요한 훈련이다. 저는 그래 보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북한은 사실은 한미연합 훈련을 하면은 굉장히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거의 실질 그 동계훈련이나 한미연합훈련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재개하고 북미 간에 북한의 핵도발 혹은 그 전술무기 그런 도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그 ICBM 발사, 이제 문제는 ICBM 17형을 지난 2월 8일 날 자기들의 그 군 창성일 기념일에 ICBM 17형 대대를 보였는데 네. 종대에 나왔던 ICBM 17호가 아닌 ICBM 15호를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ICBM 17호가 아직까지 완성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위반을 해도 유엔 안보리 효력도 없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유엔 안보리 대사회가 와가지고 제가 질문한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비토를 해버리니까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고 당분간은 그 상황들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네, 미국에 의한 중국의 압박, 네, 그다음에 중국의 그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북한이 어떠한 핵 도발을 하고 훈련 도발을 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음, 중국과 러시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엔 제재조차도 이제 힘들어진다. 음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북한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핵을 정밀화 소형화시키고 좀 더 핵 개발을 완성하는 단계 그런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안보에서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5년이라는 게 그 공백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우리 특히 대한민국한테는 북한의 핵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좌파 정권의 큰 폐해,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좌파 정권의 평화쇼가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해외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이 좌파 정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북한은 계속 뭐 미국이 적대시 정책 때문에 그랬다. 한국의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노웨이 허세. 그러면 왜 대화의 시절에는 그러면 자기들 가만히 있었습니까? 대화의 시절에도 꾸준히 밑에서 자기들은 핵 개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쇼를 한 거죠. 쇼를 한 쇼를 한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레귤럴리 계속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5년의 그 잃어버린 5년의 세월 동안 5년이 아니죠.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까지 합하면 하여튼 몇십 년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속고 또 속아가지고 이제 핵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무슨 결론이 나오고 있느냐면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러시아 푸친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이번에 국무성에도 그걸 지적하고 질문을 했지만은 이렇게 되면 어떤 경향이 일어나냐면 중국이 핵을 더 증가할 핵 전력을 더 강화하면서 동북아 그러니까는 우리 그 동맹에 더 위협적인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플러스 러시아가 김정은이도 푸틴이 어떻게 예, 하느냐를 보고 있다가 아하 이거 절대 핵을 기반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 핵 전력 강화가 푸틴이 말하는 핵 전력 강화, 김정은이 말하는 핵 전력 강화가 딱 떨어져 맞아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러시아의 푸틴의 그 핵 전략 감축 회담, 뉴스타트 회담을 중단한 것은 음흠, 한반도로 봐서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그래, 말씀하신 제니박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국도
이걸 러시아의 태도 변화에 동조해서 또 신냉정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서 핵 개발을 박차를 가할 거고 북한도 핵을 지금 2, 30개 갖고 있다는데 한 100개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북한은 법을 바꿔버렸잖아요. 핵 공격에 대한 가능성에 맞는 그런 법을 바꿀 정도로 우리한테 위협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좌파 정권에서의 문제가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문재인 정권이 했던 그러한 그 비핵화, 그다음에 핵 폐기는 전부 다 거짓이었다. 결과적으로 뭐 북한의 핵을 공고히 하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선언만 남아 있는 단계를 만든 거 아니냐.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부분들도 이제 그렇게 말이에요. 국민들이 깨달아요. 왜냐하면은 책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행태, 핵에 대한 북한 핵에 대한 행태라든지 문재인 정권의 행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국회에서 문재인 저게 북한 넘어가서 능라도 체육관에서 연설하고 북한 김일성 세습 정권의 DNA를 얘기하고 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수천만이 굶어 죽고 수천만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거기 가서 북한 김일성 정권의 DNA를 얘기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북한은 어떤 회담을 하든 어떠한 대화를 하든 뭐 김대중 대통령도 6천억 정도 갖다 바쳤잖아요. 예, 정상회담 한 번 하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 이재명 건도 지금 80억 정도를 북한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문재인이 그 미국을 저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병수산까지 가고 능라도에서 20만 군중 앞에 연설을 하는데 한 푼을 돈을 주지 않았다. 그거는 누가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그 당시에 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그 비행기에 그 비행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게 실질 많은 양의 달러가 싣고 갔고 그 달러를 통해가 들어올 때 북한의 여러 가지 그 김정은이나 김일성 선전 책자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이 문제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특검을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우리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달러를 제공했는지 또는 유엔 제재에 벗어나는 혹은 기름이라 경유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물품들을 제공했는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반역행위잖아요. 그렇죠. 반역행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가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왜 이재명에만 칼을 대느냐. 우리는 이번 3.1절 집회에서도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즉각적인 구속, 그 다음에 그 붉은 적폐를 했던 문재인의 즉각적인 구속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라. 그렇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이가 정권 때 제주도에 귤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 박스에 귤인지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검사해야 되고 추록도 몇 추록 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가 퍼다 준 것도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요. 상당히 루즈해요. 상당히. 미국은요. 그래서 지금 그 귤 줄 때, 우크라이나에 귤 줄 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주도 귤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막 퍼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상임 고문님이 한 분이 귤을 엄청나게 구해가지고 음. 우리 전선을 지키기 오는 해병대 부대, 네. 해병부대에다가 귤을 엄청나게 갖다 줬어요. 왜 네. 북한한테 주는 귤을 우리 해병대, 해안을 지키는 해병대를 왜 못 먹느냐? 이래가 해병대 전방의 해병대 또 이쪽 해병대 부대에다가 귤을 많이 제공해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거 다 일일이 열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하여튼 미스터리한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갔지 않습니까? 완전히 007 작전을 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다 가짜였었어요. 예, 우리는 그 바이든 떠나는 그 시간에 갈 거라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전날 그냥 일을 이게 이제 해치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터에 가는 거니까 예, 전쟁터에 그럴 가는 수밖에 거니까 없지. 대개는 이제 그래서 머리를 한국은 싸내고 중요하죠. 이제 그게까지 비밀을 유지했기 때문에 기자도 딱 2명 데리고 갔고 그 기자한테도 다 엉터리를 줘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뭘 죽이러 가는지 뭐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가서도 5억 달러를 또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지난번에는 한 70%가요.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도와주자 그랬거든요. 이제 갈수록 50%가 돼서 지금. 왜냐? 미국 사람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자기 포켓에서 텍스가 세금이 자기 혈세가 나가는데 맨날 돈만 갖다 주고 지원만 하느냐 이거예요. 나온 것도 하나 없고 이게 5억 달러면은 6천억이 넘는데 그죠? 네, 피로감이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든도 다 밝히잖아요. 얼마 줬다, 뭐 했다. 근데 왜 문재인 정권에는 그것도 적군한테 김정은이가 우리의 유일한 적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적군한테 이 피 빠진 국민들의 혈세를 갖다 주면서 발표 하나 안 하고 쌀싹 지가 먹었는지 또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세무 그것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어떤 인보이스가 하나도 없어.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분명히 밝히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적을 김정은 세력들하고 북한군을 주적으로 한 것은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백악관, 나는 이제 여기서 속이 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한국이, 우리도 지금 김정은이 미사일 날라오고 지금 안보가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그 강화하는데 엄청난 돈이 국방비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뭐 달라 그거 해주게 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외람된 말이지만. 그러나 이제 서로 좋은 입장에서 좋은데 이번에 또 무기 지원을 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누가 제일 많이 냈는 나라가 순위대로 하다 보니까 한국이 그래도 27위가 되고 일본이 30위라는 거 아닙니까? 차례대로 해보니까. 근데 엊그저께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한국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을 하지 않고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드린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볼 때 그러면 우리 외교부는 그 말 듣고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하다는 소리 안 할까? 왜 한국은? 그렇게 왜 외교 라인이 줄 거 주고 뺨 맞는 격이고 줄 거 주고 대접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인플레이션 이제 법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못 얻고 우리 대기업들이 투자만 잔뜩 미국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외교 라인들이 좀 각성이 필요하다. 또 미국이 일본하고 급속도로 친해지고 한국은 이제 왕따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북한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그러면은 미국하고 직접 하겠다. 그렇죠. 그다음 한국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통미봉남 혹은 또 통일봉남 일본하고 직접 하고 한국하고는 안 하겠다. 왜냐면 이거 버릇을 이런 이렇게 개버릇들을 문재인이 다 만들어 놔버렸다니까. 예. 북한 김정은은 아무것도 아닌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버릇을 김여정이한테 요거도 묻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무슨 약점이 있느냐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의 품격이나 국가의 국격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김정은한테는 고사하고 김여정한테조차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좌파 정권의 행태에 분노하는 거죠. 분노. 그리고 영양가 없는 김정은이가 딸 데리고 나온 게 뭔 그게 큰 거라도 딸 바보가 아닌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대특별이고 대뉴스니까 미국에서 웃어요. 지금 한국에 딸이 없어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딸들 좋아해요. 자 그러면 언론이라도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대서특비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미사일 쏜 것도 대서특필해야 되는데 그건 나놓고 완전히 김정은이 선전해요. 내가 여기서 한국 방송 들어보면은 내가 채널을 잘못 틀었나? 혹시 이북 방송 틀었나?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뭔 놈의 뉴스에 김정은이 선전이 그리 많이 나요. 지금 딸 데리고 나온 거. 그게 중요하지 근데 않은 거죠. 아직도 언론 방송이 그 문재인 좌파 정권의 그러한 좌파 성향의 언론들 이게 실질적으로 이념적으로 뭐 좌와 우가 좀 갈라서서 국민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자유시장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북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하죠. 예. 양당 간의 이념 대결이 북한을 옹호하는 쪽으로 잘못된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도 그런 옹호하는 이런 행태들은 언론들이 각성하고 반성해야 된다. 문제는 결국은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에 의해서 일어날 게 아니고 북한에 의해서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김여정이가 너 서울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뭐겠어요. 서울 너거는 이미 우리 적폐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 국민들의 전 세계 10대 강국인 나라가 국민을 300만 명이나 뭔가 굶겨 죽인 저런 정권한테 꼼짝을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 사회주의자들, 잘못된 그 문재인 같은 공산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제 북한 핵 문제나 북한의 전략적 자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할 뿐만 아니라 대비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가지고 한미일 연합 훈련을 한대 말이에요. Sea of Japa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어째 일본 해역입니까? 이런 것도 반드시 딱 거기서 꼬집어 해야죠. 해야죠. 근데 그거 하도록 한참 나눴고 미국도요, 일본 손에 막 말려갑니다. 왜냐, 인도 태평양이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편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집어였다가 잘못했다고 삭제하고 타케시마 같은 것도. 자, 그러면 반격 그 능력을 왜 했겠어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조은진 대표님한테 그랬잖아. 굉장히 위험한 게 이 반격 능력을 잘못 쓰면은 독도가 우리 거라고 침범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 합니다, 얘네들. 그거 하려고 다크시마 데이라고 또 막 셀러브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일본 놈이 맞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 사람들 참 얄미하거나 보면서 한국을 그저 따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거 봐요. 핵 문제 테이블에 왜 자기네들 납치된 사람들은 그 이슈가 올라와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맨날 막히는 거예요. 비핵화 테이블에는 비핵화만 하고 전적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꼭 집어여가지고 저기서 날라와가지고 미국한테 그럴 때마다 우리 키드냅된 우리 납치된 사람 문제도 집어여라 이래가지고 맨날 그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으니까 김정은이가 그거는 거기에 이슈가 올라올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게 다 또 파탄이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옛날에 사람들 안 오잖아요. 그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속지 마라, 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난다. 미국 일본 놈 사람 일어난다 이런데 일본의 그 상황들은 우리가 과거사를 정리해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건 맞지만 역사에 대한 분명한 본인들의 입장, 사과가 필요하고 또 좀 더 미래를 향하기 위한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변화도 좀 필요하지만은 항상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항상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 그렇죠. 예의주시해야 되는 나라. 특히 이제 독도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 독도라는 부분이 일본의 그 침략 근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독도 부분에 대한 독도 지킴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나 주권을 지키는 상징같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또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실질적인 러시아와의 관계 입장은 그전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 중국 고립 정책, 그다음에 중국의 굴기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침략적인 모습들을
경제 침략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세를 넓혀가니까 미국 자체가 위험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고립 정책을 하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이 그렇죠. 러시아하고도 이제 등을 지게 되고 우리 한반도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우리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북한이 같은 편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한미동맹, 한미일삼국연대 이거를 같은 편 바운더리로 둬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태평양 전략 연지로서의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쿼터 문제도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쿼터에 2차의 쿼터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음,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이 지금의 외교의 굴종적인 외교, 우리가 문재인 5년 동안에 우리가 봤던 그 비참한 외교의 참사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좀 당당한 외교를 해라. 미국한테도 할 얘기를 하고, 중국한테도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외교를 해야 되지. 문재인이 갖고 왔던 그 사회주의 국가 중국한테 가가지고 중국 대사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뭐 90도로 절하고 중국의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중국을 찬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라. 중국한테도 할 말, 미국한테도 할 말 다 하고 일본한테도 할 말 다 하는데 그렇죠. 일본한테는 분명하게 미래를 위한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 라인들이 너무 눈치 본다.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자주 어제 3.1절 오잖아요.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특히 3월달은 3월달은 우리가 3.1절을 기리는 이유도 3.1절의 그 자유를 위한 자주 독립을 위한 우리 선배분들의 희생은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일제의 압작에 벗어나서. 이제 자주 독립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음,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음, 위상에 맞는 그 일들을 해봐라. 3.1 독립선언문을 한번 음, 다시 이 위정자들이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 외교로 하는데 3.1 독립선언문 한번 읽어봐라. 104년이 지난 지금 2023년에 3.1 독립선언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느냐. 그것은 힘이 없으면 침략을 당한다. 침략을 당했는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 그렇지만 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고생을 했는가. 그럼 독립국가로서 위상은 외교 라인들이 지켜줘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잘못하든 외교 라인이 잘못하든 문재인같이 저렇게 굴동 외교를 하면은 국민들이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어, 저 실질적인 노예가 아니라 어, 나름대로의 자존심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은 윤석열 정부 보수 정권이 확실하게 이 가치를 지키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온건한 보죠.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미국이요. 온 혼신을 가 우크라이나에 대고 또 타이완을 그거 하느라고 북한 문제, 이 문제는 저 밑에 내려가겠어요. 아니, 미사일을 그리 쏘아야 되는데 백악관이 다루지도 않아요. 내가 며칠 전에는요, 국무성에 그런 말까지 했어요. 어찌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연두교수에서 북한 문제 하나 언급하지 않고 옛날에 우리 부시 대통령은 그래도 연두교수에서 액세스 오브 이버라고 악의 축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미사일을 작년에 78발을 쏘아댔는데도 한마디도 언급 아니고 지금도 백악관은 안 해요. 왜냐? 이제 우리 외교 라인이 제정신 차려야 된다. 예, 또 한국의 국민들도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의 정치인들도 이 북한의 핵 문제 또 이 전략적인 그 전술무기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우리한테 위협을 주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좌파 정권에서 이러한 인식들을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핵이 왜 위험한가? 북한이 이 대형 방사포를 쏘면은 북한 김여정이 했잖아요. 지금 비행장 네 곳에 한 비행장당 세 발씩만 때리면 비행장 거의 초토화 시켜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래 예, 되거든요. 예, 비행장이 초토화되면 전략 자산인 우리의 비행기가 못 뜨는 상황이 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북한은 이미 지금 서울, 오산, 평택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다 끝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안보 문제가 자연스럽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우리 안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5분 남았는데,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 이제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저기 백악관 그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 최고봉 보좌관 설리번이 CNN에 나왔어요. CNN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이 지금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대요. 지금 간 것까지는 아닌데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 이건 게임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틀 전에 중국의 신화통신이라고 아시죠? 아주 공산당 최고의 그 통신인데 신화통신 기자하고 대화를 한번 했어요. 자, 왕이가 러시아를 갔다. 러시아를 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이냐. 무기 지원 협상도 했을 것이고 또 저기 러하고 우크라이나의 중재 역할 평화 협상을 한다는데 그놈의 평화 협상이 러시아만 가만히 8개 종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미국이 보니까. 네가 중국이 완전 페이크 중재 역할을 문재인이가 중재 역할을 하다가 아다라시 된 것처럼 하지 마라 이거야. 니가 마치 중재 역할하고 도덕성이 많은 사람 같이 보이고 8가지를 늘어났는데 거기라도 한 가지라도 좋은 게 없더라 이거야. 전부 러시아만 입장에서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협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얘들은 물밑으로 뭐 하느냐. 풍선에서 당한 복수를, 풍선샷에서 당한 복수를, 이제 러시아가 한 패거리가 돼서, 한 패거리가 돼. 어차피 그 2마리는 한 패거리였어요. 예. 그래서 맨날 그 국무성 그 대변인은 그러잖아. 중국이 항상 중립을 지킨다 하면서, 뒤로는 their side, 러시아 사이드라고 맨날 질문하면 그런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고라 되니까 이러고, 자, 우크라이나는 자꾸 또 한국 보고 무기를 달라 그러는데, 자, 포탄 좋지 않습니까? 포탄은 무기가 아닙니까? 그럼 어쩌면 무기를 달라 그러면. 살상 무기, 아니, 포탄도 살상 무기 아닙니까? 쏘면 다 죽는데, 난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무기를 달라느냐? 미사일을 달라느냐? 오늘 제니밖에서 영국 어떤 기관에서 조사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지원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주고 대접 못 받는 이런 바보 같은 외교가 됐습니까? 이제는 이 외교에 있어서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된다. 생각부터 바꿔라.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공산사회주의 정권이 아니고 실제로 자유 보수 우파 정권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보수 우파 정권답게 외교를 하라는 거야. 그렇죠. 다 퍼주고는 아무것도 못 가져오는 그러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외교 라인도 정신 좀 차려라. 외교 라인 박지원 장관 정신 차리세요. 자, 브리핑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여기 대사관 사람들 잠자고 있나 그 시간에? 저는 그것들 때 우라통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완전 차별적이다. 내가 따졌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이 영국에서 나온 조사서 보면은 27이고 일본이 30인데 어째서 일본만 칠치 안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Don't discrimination, 차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 내가 이 한 여인이 이걸 외교보다 더한 그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빨도 아파서 지금 그거 하는데. 제니박 기자가 박지원 장관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백악관 그 대변인이나 백악관 기자들, 국무성, 그다음에 국방성 그 기자들하고 직접 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도 우라통이 나온 게 이게 외교부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외교부 장관 시켜도 더 잘할 것 같아요. 따져야 되죠. 예, 따져야 되고. 자,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이 방송을 들으면은 분명히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스트 원 미니트.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아무도 이 얘기 안 해서 지난주에 제가 공무성에서 이걸 이슈를 했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 그 방수를 맘대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not agree 한다. IAEA 원자력 거기서 분명히 허가를 막고 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하는 것 자기들도 agree 안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이게 따질 걸 따져야 되는데 안 따지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 나라가 이렇게 유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근데 최고의 그 외교 그 대사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제니밥 기자를 미국에 계신 우리 공화당의 외교 대사로 이렇게 예, 했습니다. 제발 좀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께서 내년에 꼭 국회로 입성하셔서 당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라도 온전한 외교, 온전한 국방, 온전한 카운터파트가 되는 그런 지름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뭐 잘하고 있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가결이 될 것 같습니까? 왜 이 사람 감옥을 안 가려고 그럽니까? 뭐 그렇게 체포 동의안 자체가 부결되는 거죠. 감옥 이제 구속영장 동의를 못 해준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3.1절에 국회 여는 관례가 없는데 불안하니까 3.1절도 임시국회 소집을 해나온 거죠 지금. 그건 잘못된 게요. 국회의원이 정책 위반자인데 죄를 지었으면은 가서 그냥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지가 오늘 또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요. 지가 죄가 없다고 지가 말하는 거 지가 왜 재판을 해요? 이재명 그래도 오래 못 갑니다. 지금 호남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권노갑 전 상임 고문이 민주당에 그랬죠. 이번에는 뭐 안 되지만은 다음엔 선당 후사 좀 해라. 호남의 민심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으로 제 느낌에 우리 공화당도 이제 새가 커질 겁니다. 이제 쭉 지금부터 이제 고슴도치처럼 잠잠했던 분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요. 다 이제 감옥에서 계셨던 분들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예, 그동안에 허송 세월 보냈던 것을 기량을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도 그것서 나오신 분들, 다음에 출마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했습니다. 그냥 오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잘 짚었죠? 예. 예. 우리 그 외교부 장관, 박진 장관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갔을 때 제가 만났지만은 이 프로그램 꼭 보시고 좀 깨달을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예. 건강 잘 챙기세요.